안녕하세요. 그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고 또 그리고 제 경험담 같은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이제 찍어보고 싶더라고요. 저 자신한테도 이제 어떤 새로운 자극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도 좀 강제로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책을 읽고 그거를 제가 이제 말로 뱉어내면서 이제 지식을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제가 한 가지, 그러니까 제 사업을 지금 12년째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좁아지고 편협해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좀 제가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더라고요.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이제 이게 쌍방향 그래도 댓글 같은 게 달리니까 누가 관심 있게 보시려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댓글을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 왜냐면은 이게 뭐 독서 토론 같은 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만난 일이 잘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물론 운동하면서 운동 같이 하긴 하지만 운동 얘기만 하고 운동 끝나면 사실 이제 뭐 서로 살기 바쁘고 또 제가 그러니까 막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뭐 관계를 유지하거나 계속 뭐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룹이 있다거나 그러지가 않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다양한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어떤 영상을 찍고 싶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제가 능력도 없고 제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공유를 하고 그 생각과 뭐 그 생각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하고만 소통을 이렇게 나누고 싶다는 욕심이 어느 순간부터 생겼는데 어 이제서야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로는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책을 어 보이시죠?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그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예전에 99년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아마 교양 수업 어, 필요해가지고 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때 뭐 명상이나 뭐 뉴에이지 분야 영성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몰랐던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이 너무 임팩트가 저한테 남아서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고 책이 다 낡았어요. 뭐 많이 봐서 낡은 게 아니라 본 거야 뭐 한두 번 봤겠지만 이제 세월의 힘이죠. 그래도 이사할 때마다 안 버리고 계속 들고 와가지고 지금에서 이제 다시 읽어요. 그만큼 왜 다시 읽느냐 이제 그만큼 제 마음이 좀 공허한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책을 읽으면서 요거를 가슴 뛰는 삶이 살아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지금 뭐 사실 한 50페이지 정도까지 읽었는데 제목 그대로인 것 같아요.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그게 이제 뭔가 사회에서 원하는 거,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내 가슴을 내가 내 몸으로 느꼈을 때 가슴이 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라라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가슴 뛰는 일을 찾는 거는 바로 옆에 그게 항상 있대요. 지금 여기서도 가슴 뛰는 일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는 대로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내가 가슴 뛰는 일을 하면은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온 우주가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고 해야겠죠. 그 세상이라는 게 뭐 그냥 제 생각인데 사람이 주로 어떤 뭔가가 나타나겠죠. 뭘 원하는데 그걸 이루어줄 사람이 나타나서 그걸 이루어지게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온 우주가 이제 그거를 이루어지게 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슴 뛰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우주에서는 그 부정적인 생각 그대로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 기왕이면은
내가 이루어진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현실이 이제 창조가 된다라는 거를 어, 알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확신을 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뭐 자기 자신한테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보다는 자기가 가슴 뛰는 일, 그리고 긍정적인 일, 그런 생각을 더 이제 하고 행위로 옮기면은 그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행위를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남이 원하는 일, 그리고 또 뭐 여기 책에 써있진 않지만 두려워서 하는 일, 이걸 하지 않으면은 안 돼. 내가 뭔가 노력을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믿음을 가지는 순간 또 우주에서는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도와줄게. 라고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좀 힘든 일을 많이 겪게 되는 현실이 이제 이 책에 따르면 창출이 되겠죠. 근데 그냥 가슴 뛰는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선택하는 순간, 그리고 그냥 뭐 우주가 다 이거를 이루어지게 해줄 거야 나한테라고 믿는 순간 그게 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제 믿음에서는 좀 이거는 제가 아직 납득이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또 책에 설명한 게, 자기가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간다,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그 노력하는 게 힘들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노력 없이도 그냥 생각만 하면 바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진짜 믿고 있던데, 저는 그때 사실 그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그 유튜브에서 대충 내용 보고 속으로 생각할 때 될 때까지 뭔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은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그 제 나름대로 받아들였었는데,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시크릿에서 하는 말이나 지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이게 제가 한 50페이지 정도까지 봤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나 일맥상통하는 거는 제 정리에는 자기가 가슴 뛰는 일을 할 때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긴 한데, 그 노력 자체도,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도 가슴을 뛴다는 거죠. 그래서 어 노력이 이제 고통스럽지 않은 노력 자체도 즐겁기 때문에, 그게 노력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엄밀히 보면 노력이 아니라 과정 자체도 즐기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뭐 이거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진짜 잘 줍고 싶다. 쓰레기 줍는 게 내가 가슴 뛰는 삶이다. 그러면은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잘 주술까? 라고 고민하고 연습하는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희열에 차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억지로 참고 인내의 세월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과정들이 이제 당사자에게는 그 과정마저도 즐거우니까 그걸 억지로 참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냥 그 꿈 자체를 계속 꾸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실현하고자 하는 그 가슴 뛰는 일을 계속 이제 과정부터 결과까지 하게 된다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그 노력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이제 뜻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약간 비슷한 경험했던 게, 어, 고등학교 때 이제 예를 들을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제가 뭐 고등학교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대구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반에서 한 20등? 30등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반에 그 당시에 한 50명,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도 있었는데, 제가 한 30등, 20등 했던 것 같고, 고2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놀고 싶어가지고, 친구들도 하고 많이 놀러 다녀가지고, 그때 기억나는 게 저희 반에서 52명이 있었는데, 이제 52등 하는 형이었어요. 재수해가지고. 그리고 51등 하는 친구가 이제 맨날 그때 H.O.T 막 춤추고, 복도에서 춤추고
약간 날탱이 같이 그런 데였는데 공부 한 개도 안 하고 상태가 좀 안 좋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제가 50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8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48등을 하니까 이제 집에서 엄마가 개인지도 여름방학 때 시켜줘서 그 연세대학교 다니는 어떤 대학생 형한테 한 달 반인가 이 정도 돈 가위를 받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알았어요. 와, 승호 쟤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2학기 이제 개강하고 중간고사 쳤을 때 성적표 나오니까 애들이 제 성적표에 관심을 많이 보였었는데 48등에서 50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노력해도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때 40등 때랑 50등 때 할 때, 40등 때는 사실 그냥 별로 부끄러운 거 없었는데, 뭐 밑에 몇 명 더 있다는 생각도 있었고, 50등 했다는 생각도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둘 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엄청 쪽팔리더라고요. 약간 공부 못하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열등감을 잘 느끼는 성격은 아닌데, 그때 열등감을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왜냐면은 제 성적표를 어떤 친구 반의 친구 놈이 애들 앞에서 나 50등 했다고 이렇게 다 크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쪽팔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 이런 게 쪽팔리고 약간 수치스러운 거구나 그때 속으로 좀 느껴봤어요. 왜냐면 공부도 좀 했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저희 집에 부모님 이상하게 잔소리를 안 하셔가지고 뭐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공부하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가해 붙여진 게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공부 안 해도 뭐 이렇게 별로 걱정 안 하셨어요. 공부 못 해도 인생 잘 살 거다. 너는 이렇게 말한 것도 기억이 나고 아버지가 별로 뭐 저를 되게 막 열등감 존재라는 이렇게 취급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공부는 못 해도 그냥 삶이 자체가 삶이 아주 재밌다기보다는 재밌었진 않았지만 아니다 재미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그 당시에 당구도 많이 치고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노래방도 가고 뭐 그랬죠 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대구에서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고3 때 갑자기 어느 계기로 영어 단어 외우다가 영어 단어 이제 공부는 못해도 좀 박학다식한 사람 되고 싶어서 영어 퍼즐 이런 거 풀다가 영어 단어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화학 같은 거 이제 학원 다녀봤는데 화학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학원에서 강의해 주시는 게 그러면서 공부가 재밌다는 걸 알게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노는 게 재미없었어요. 지겹기도 했고 맨날 뭐 당구장 가서 친구들하고 그게 그거고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흥미도 좀 떨어지면서 공부에 대한 재미를 알게 되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막 공부하니까 성적이 막 5등, 10등씩 한 번에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또 모의 수능 쳤을 때 20 몇 등인가 그렇게 고3 1학기 때 아마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느낀 거 와 대한민국에서 인문계 고등학생이 이제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된다는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나 선생님들도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적을 많이 올리냐 공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저도 진짜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 뭐랄까 그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어, 수, 수능 과목이 아닌 거는 그때 내 책만 이렇게 세워놓고 안에다가 수능 나오는 과목 책 몰래 해가지고 공부하고 또 쉬는 시간 10분인지 아까우니까 그때 10분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우고 공부 엄청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쭉쭉쭉 오르고 그러다가 고2 때 돼서 저는 수학은 근데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었는데 고2 이제 수학이 안 되니까 전체 점수가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이제 공부 잘해서 누나가 의대를 갔는데 근데 그 수학 과외 고3 2학기 때 수학
개인지도 해줬어요, 집에서. 그때 수학 원리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또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수학이 잘 맞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원리 파악하는 거. 그래서 수학 공부를 또 해가지고 수학 점수 막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뭐야 반에서 고3 때 2등인가 3등으로 졸업했어요. 그 수능을 봤을 때 제가 328점인가? 그게 6.8%가 나왔었어요. 98년도에. 근데 재수해가지고 354점인가? 나오고 그게 4.3%가 였거든요. 그 재수할 때 성적이 더 올랐죠. 근데 그 당시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막 그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했어요. 밥 먹고 공부만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담배도 이제 저절로 끊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담배도 안 피게 되고 그리고 술도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을 마셨었거든요. 근데 술도 잘 안 마시게 되고 일어나는 시간하고 잠드는 시간이 거의 똑같았어요. 뭐 예를 들어 6시 10분이면 눈이 떠진다거나 8시 그 다음날 8시 뭐 11분, 8시 6시 8분 이런 식으로 1, 2분 차이로 잠들거나 눈 떠지는 게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그렇게 울리고 또 그때 신기한 게 막 음식 같은 경우에도 그때 밥 많이 먹을 때인데도 이상하게 중국집 짜장면이나 기름진 거나 고기 이런 거 잘 안 먹혀요. 담백하고 소식해요, 그냥. 기름진 것도 안 먹고 짜장면도 안 땡기고 안 먹고 싶어져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입맛도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리고 성격 되게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예민한 게 신경질적으로 예민한 게 아니라 되게 사소한 마음의 변화라든가 이게 감정의 변화가 다 캐치가 돼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학교 마치고 야간 자율학습 있어서 10시까지 하니까 그렇게 마치고 집에 오는데 이게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에 집에 걸어서 저희 집에 걸어서 5분 10분 거리였거든요. 맨날 지각하니까 이제 저희 가족 부모님이 학교 앞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냥. 제가 맨날 30분 40분씩 고등학교 늦게 가고 늦게 가서 맨날 야단 맞고 그러고 제가 별로 학교에 그 이렇게 시간 맞춰 가야겠다는 개념이 없었어 가지고 근데 퇴근이란다. 학교 마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냥 집에 가는데 진짜 이거 그냥 전 명상이라는 걸 공부 그때 하지도 않았는데 이 머리하고 여기 이게 뭔가 이렇게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끈 같은 거나 이렇게 얘 우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지? 되게 신기하다. 머리가 되게 맑아지네. 맑아지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 건가? 막 우주랑 이게 뭔가 하여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다. 그게 막 이게 숨 쉬는 거, 막 이렇게 보통 가슴으로 쉬잖아요. 근데 내 이게 두뇌에서 숨 쉬는 느낌 났어요. 이게 머리가 뇌가 이렇게 이런 느낌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왜 그때 단악선언인가 단전호흡인가 이런 거에서 광고할 때 내호흡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런 거 다녀보진 않았는데 이런 게 내호흡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 같아 했죠. 그렇게 하고 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존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또 졸면서 눈 감고 있는데 밖에가 보이는 것처럼 하여튼 눈 감았는데 밖에가 보여.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밖에 보였다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투시하는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알 수 없는 경험인데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넘어갔겠죠. 그래서 그때 뭔가 느꼈던 거는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희열이었어. 희열. 그냥 말 그대로 몰입하는 재미.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어 제가 우리 엄마가 저 고등학교 때부터 성당 다니라고 막 엄청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안 갔어요. 근데 고3 때는 이제 가게 되더라고. 마음이 뭔가 간절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3 때 일요일마다 성당 갔는데 그 성당에 아침에 이제 딱 가서 앉아 있으면은 뭔가 되게 그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벅차오르는 거야, 감정이. 이제 신앙심이 깊은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성당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 막 이렇게 뭐 복받쳐 오르고 굉장히 사랑받는 느낌이 나니까 그 자체로서 되게 충만해지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처음에는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려고 성당 갔는데 근데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로서 너무 좋으니까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아, 그냥 대학교는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아무 대학교나 가도 되니까 뭐 저를 그냥 뭐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처음에 접근했는데 이제 그 성당에서 어떤 벅차오르는 사랑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바라는 게 없어진 거죠. 지금 그대로가 너무 좋았고 충만했고 그래서 지금 이 책 여기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여기서 아마 이 구체적으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본 적이 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게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왜냐 분명히 노력을 엄청 열심히 치열하게 했어요. 쉬는 시간 10분도 아까워서 영어단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막 단어장 파고들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노력이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진짜 열정적인 내 모습이 내 스스로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몰입하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그 어떤 뭐 친구들이랑 만나서 당구 치고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뭐 노래방 가고 어울려 다니고 그거 재미도 있었는데 그 재미랑은 약간 차원이 다른 재미? 아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고 거기서 또 재치 있게 나도 이렇게 서로 농담 따먹게 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이제 이 재미는 뭐냐면은 공부하는 재미가 막 이 뭐랄까 온몸에서 우러나와 이 재미가 물론 몸도 피곤했어요. 몸도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와 컨디션 자체도 맨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흐름 이 막 이게 막 큰 어떤 강물이 흘러가는 그 흐름의 기운이 몰입하는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 그 기운에 그냥 온몸이 다 실려져 있으니까 그냥 저절로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기분으로 1년을 살았어요. 고3 때.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처음엔 같이 안 놀아 제가 맨날 외면하고 안 노니까 욕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성적 오르는 거 보고 응원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도 응원 많이 받았고 친구들한테 그런데 제가 이제 원하는 대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내신도 원체 안 좋고 그래서 이제 1년 더 재수해야겠다. 재수할 때도 또 그렇게 똑같이 학원 다니면서 근데 그때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교라는 제약이 사실 없고 그냥 학원에서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되니까 성적이 그래서 좀 더 올랐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2년이라는 수험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이 우선 저한테는 가슴 뛰는 삶을 처음으로 살아본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제가 그 공부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또 공부 벼락치기 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으니까 또 제가 약간 방랑벽이라고 해야 되나 역마살이라고 해야 될까? 막 여행 가고 싶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를 법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어,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고시 공부를 하면 또 스스로 몰입할 수도 있고 또 왠지 고시 공부하면서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자극도 될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왠지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 막 고시생들이 낭만 있어 보였어요. 막 돛 닦는 느낌 들고 막 절간이나 광부? 광촌? 네.
어촌, 막 농촌, 시골, 절간, 산속, 뭐 고시촌 이런 데 막 전국을 떠돌면서 책 하나 달랑 메고 배낭이랑 배낭에 책 넣고 이제 허름한 옷 입고 그러니까 도인처럼 막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꿈꿨는데 뭐 실제로 법대 가서 고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일단 그거는 안 됐지만 그 당시에도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반 정도는. 그리고 사업 제가 또 이제 고시 공부 떨어지자마자 아 나는 사업해야겠다. 그러면서 사업하면서 또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때도 초반기에는 좀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하기에는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심심할 때 하는 걸 하고 아무튼 결론은 이 책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지금 현재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내가 오늘 하루를 가슴 뛰게 살았는가 또는 오늘 지금 현재 가슴 뛰는가 또는 내일 아침에 할 일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는가 안 뛰어요. 그것 때문에 요새 고민이 많아요. 가슴은 안 뛰는데 어, 일은 잘 돼. 뭐 사실 돈을 벌리는 거는 문제는 없다는 제 생각에서는. 근데 요새는 가슴이 이렇게 뛰진 않고 오히려 두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막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또 왜 그런지 다음에 기회 생기면은 말씀드린 걸로 하고 우선 저도 가슴 뛰고 싶어요.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싶고 두려움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두려움을 감추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그걸 이제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거랑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냥 두려움 요인이 없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슴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뭔지 다시 찾고 그 기분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하는 말은 내가 그 가슴 뛰는 일은 항상 옆에 있대요. 바로 옆에. 있대요. 이제 지금 느껴보면 있대요. 바로 옆에. 지금 이 순간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딱 63페이지까지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느냐, 옮기지 못하느냐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으래요. 가슴이 뛰는 일은 이미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거다. 그리고 이 온 우주가 그거를 이루어지게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믿으라고 할까요? 그냥 빨리 행동으로 옮기라 라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라. 옮기면은 다 될 것이다. 네. 우선 뭐 어떤 뭐 전혀 대본 짠 것도 없고 먼저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말이 술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번 영상 찍을 때는 뭘 찍을지도 생각이 났거든요. 고시공부할 때 이야기 찍고 그리고 사업할 때 이야기 찍고 그리고 사업 처음에 준비할 회사 생활도 해봤는데 사업하기 위해서 그때 회사 다닐 때 제가 와 회사라는 게 돈 받고 일 배울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남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 회사 내가 이제 난 요런 회사 들어가서 뭘 배워야겠다 생각하고 그런 회사를 들어갔고 그리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거를 배우고 근데 돈까지 받으니까 나름대로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퇴사 날짜를 정해놓고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런 과정도 한번 좋은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번 영상은 그렇게 그 내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또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생각 안 나면 이제 또 책 보고 그 책에서 알게 된 것들, 그런 것들 제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해서, 물론 틀릴 가능성이 더 높고 하겠지만 공감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라는 것도 알아가면 또 저한테도 도움 되는 거잖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